자,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해결책을 잘 모르더라도, 해결책을 우선 모르더라도 입력을 처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입력 부분을 구현한 다음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해서 그 해결하는 부분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먼저 한번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자, 입력을 처리해야 되니까 항상 이 저지 사이트의 입력은 테스트 케이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입력받고 이 테스트 케이스만큼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for은 써도 되고 while은 써도 됩니다. 저는 for문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만 한번 반복하는데 이 A번 문제는 테스트 케이스가 각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V값, N값, 그리고 그 다음 줄에 N개의 정수가 들어와요. 그럼 그거를 이제 또 처리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 문제는 다 정수들만 봤죠. 그러니까 특별히 입력에 대해서 이그노 한다든가 뭐 주름바꾼 문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하나 또 우리가 고민이 돼야 되는 건데 N개의 정수를 받아야 돼요. 그럼 그 N개의 정수를 어디다 받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동적 배열에 받을 수 있고 std 벡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그냥 동적 배열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용량이 n인 배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배열에 n개의 정수를 차례차례 저장하면 돼요. 그러면 for문을 또 돌려서 이렇게 돌리면은 그 입력 5개의 정수, 뭐 10개의 정수를 넘스 배열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넘스 배열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해결하는 함수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함수는 배열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맞는 배열을 받고 그 다음에 배열의 크기를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거하려는 V값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정보를 그 함수로 넘기는 함수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이 제거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나중에 출력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반환해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int solve int nums int n int v 이런 함수를 만들겠다는 거고 여기서 함수가 끝나고 돌아오면은 넘스 배열의 앞부분에는
부위가 제거된 형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뒷부분에 뭐가 있는지는 신경 안 쓰고 앞부분 갖고 이제 출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의 출력 요구사항은 출력 크기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m게이 정수를 그 다음 줄에 쭉 차례로 출력하는 형태죠. 그러면 출력부터 또 만들어 볼게요. 무조건 맞죠? 다음 주에 m게이 첫 줄에는 남한용 m요출, 그 다음 주에 m게이 정수 공백으로 추가한다. 그러면 요 크기, 남아있는 우리가 출력해야 될 정수의 크기를 출력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크기가 0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출력할 게 없고 0만 하나 출력해야 돼요. 그래서 크기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출력할 게 없고 크기가 0이 아니면은 이제 그 정수들을 차례차례 출력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과 출력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를 판단해서 그 코드들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서 어려운 작업은 알고리즘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짜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개의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소 입력들은 잘 만들고 거기에 맞는 출력들을 만든 다음에 나름대로 알고리즘을 짜야 되겠죠. 근데 그 알고리즘을 내가 못 짤 수도 있어요. 해결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여기까지 이런 시도를 했다는 거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뭘 생각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된 다음에 다음에는 또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는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여기 경우에는 이제 동적 할당을 했잖아요. 넘스를. 그러면 이제 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한 테스트 케이스를. 그럼 반복할 때마다 매번 new int n이라는 요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동적 할당하고 다 사용하면은 반납을 해야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메인은 구성이 돼야 됩니다. 동적을 할당했는데 한 번도 반납을 안 하는, 그렇게 짜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동적 배열을 쓰면은 이제 다 쓰고 나서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솔브를 어떻게 만들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요구했던 건 인플레이스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쵸? 문제에 그런 요구가 있죠. 인플레이스로 구현해라. 그러니까 새로운 배열을, 똑같은 크기의 배열을 하나 더 만들어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라도 그거 못하겠으면 그거라도 해서 제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평가가 좀 감점이 되겠지만 어쨌든 뭔가는 노력을 해야 되니까 인플레이스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스를 어떻게 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인플레이스를 안 하고
공간을 또 확보해서 쓰시면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른 아이디어를 쓰셔서 나름대로 구현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스로 우리가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배열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거해야 될 게 얘와 얘예요. 그렇죠? 얘와 얘를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쭉 가면서 이 데이터가 5인지 아닌지는 볼 수 있죠. 그래서 if을 써서 얘가 5다. 그럼 얘는 버려야 될 애잖아요. 그러면은 이 버려야 될 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무식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열해서 중간에서 어떤 데이터를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데이터를 다 끌고 옵니다. 하나씩. 이렇게 끌고 와요. 근데 그렇게 매번 끌고 오고 또 전진해 가면서 또 5를 만나면 또 뒤에 거 끌고 오면은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거의 순서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쵸? 순서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를 제거할 때 얘를 대신할 애는 어떤 게 좋을까요? 비용을 가장 적게 먹고 얘를 제거하는 거예요. 얘를 제거한다기보다는 대체하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을까요? 맨 뒤에 애를 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필 이 경우에는 다시 5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봐야 돼요. 옮겨온 다음에 얘가 또 5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걸 옮겨오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이 1로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5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전진할 수 있어요. 전진하다가 5를 만나. 그러면 어디 걸 갖고 와요? 현재 처리하고 있는 거에서 맨 뒤에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뒤에 걸 일로 옮기는 거는 늘 똑같은 비용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이즈, 현재 사이즈가 n이죠. 그러면 화일문으로 반복하겠습니다. 제가 왜 화일문을 쓸까요? 폼을 써도 되는데 왜 화일문을 쓸까요? 폼은 정확하게, 물론 이것도 정확하게 n번을 반복하죠. 정확하게 한 번씩은 다 봐야 돼요. V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한 번씩은 봐야 하는데, 포문을 쓰는데 포문에 있는 이 사이즈라는 변수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저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포문의 어떤 조건식들이 바뀌고 아니면 중간에 있는 i 값들이 바뀔 경우에는 포문을 잘 안 씁니다. 그냥 일반적인 화일문을 써요. 자, 그러면 V를 만나면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V를 안 만나면은 그냥 전진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V를 만나면은 뭘 해야 돼요? 맨 뒤에 거를 그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V 자리로. nums i에다가 뭘 넣어요? nums size
마이너스 1을 합니다. 사이즈 마이너스 1이 맨 마지막에죠. 그런데 얘를 옮겨오는 순간 전체 크기는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답이 될까요? 뭐야? 어. 자, 컴파일 했어요. 문제 없어요. 그러면 테스트를 좀 해봅시다. 5, 3, 2, 1, 5. 어? 왜 3만 찍혀? 여기서 실수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보고 또 수정을 하면 되죠. 사이즈가 0이 아닐 때 출력을 해야 되는데 사이즈가 0일 때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해서 실수 많이 해요. 근데 그 실수를 저지해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런 데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나오잖아요. 3, 1, 3, 2. 그럼 이제 잘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테스트 해보면 좋아요. 왜 이렇게 안 돼? 어? 아, 이 클립스 이거. 이런 거. 그러니까 조금 내 거가 잘 안 될 것 같은 테스트 데이터들을 좀 생각해서 그런 것 갖고 테스트 해봐야 돼요. 0만 칠이네요.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 테스트 데이터들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이게 왜 이래? 이런 것도 해보고 이거는 그대로 나와야 되죠. 그대로 나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내가 해보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제출하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 갖고 테스트 해보고 있어요. 그 안에는 이 길이도 엄청 긴 거 갖고 하는데 짧은 것도 우리가 다양한 것만 테스트해 보면은 큰 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제출하면 안 되겠고 제출해도 되나? 제출.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꾹 넣어서 물론 여기서 원래 테스트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 문제는 이제 특수 저지를 갖고 처리하고 있어서 왜 이 문제가 왜 특수 저지 갖고 할까요?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으면 특별한 저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3, 2, 1 출력해도 맞게 해줘야 되고 1, 2, 3 출력해도 맞게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경우에 맞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맞게 답이 출력됐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별도 짜서 그걸 이용해서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스페셜 저지를 하고 있고 다른 문제들은 스페셜 저지를 안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출력과 여기에 줄면된 답과 그냥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모두 맞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잘 됐구나. 그래서 제출하시면 돼요. 요거를 보면 여기가 이제 제출한 거고 요 URL을 제출하시고 이제 하시면 돼요.
요 경우에 하나 설명을 또 드리면, 이제 요 부분이 동적 배열을 쓴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 부분을 동적 배열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C++ 때는 제가 벡터를 별도 설명은 안 들었지만, 벡터를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벡터 놓고 요거를 벡터를 쓰는데 얘는 범용 타입이에요. 그래서 범용 타입은 안에 유지하는 타입을 다양한 타입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어떤 타입을 유지하고 싶은지를 요 꺽쇠 내에다가 써줘요. 이렇게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벡터를 만들면 얘는 용량이 빵, 그리고 크기도 빵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를 내가 넣을 때마다 용량을 제가 안에서 막 늘려요. 그럼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배열처럼 쓰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n이라는 용량을 주면은 내부적으로 n의 크기의 용량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안 바꿔도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용량을 n 크기 용량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 색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잡아놓은 용량 위치에 있는 값에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이 n을 잡지 않고 하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하기 힘들겠구나. 잡아서 하고요.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고. 그러면 요게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내부적으로 자기가 동적 할당 해주는 거예요. 아까 거는 내가 직접 동적 할당 했는데 이제 벡터를 쓰면은 내가 직접 동적 할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죠. 그것이 한 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벡터를 쓰는 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벡터를 여기다 전달하려면 이제 참조로 전달하면 돼요. 근데 이때 넘수가 수정이 돼요, 안 돼요? 수정이 되죠. 수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앞에 컨스트 붙이면 안 돼요. 컨스트 붙이면 안에 수정 못하는 거고, 우리가 참조나 포인터를 전달할 때 아까도 그렇지만 컨스트를 안 붙였어요. 배열을 전달할 때. 왜? 그 넘수 배열 자체를 수정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아까 동적 배열을 썼을 때하고 벡터를 썼을 때 차이는 뭐냐면은 선언만 달라져요. 그리고 딜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프로그램할 때 아무런 차이가 없고 성능에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SD 벡터가 더 편리한 거죠. 귀찮은 거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해도 똑같이 잘 동작을 합니다. 잘 되죠. 그렇죠? 그래서 벡터를 이제는 좀 더 익히시면 배열이 필요할 때 C++에서는 배열을 잘 안 써요. 벡터를 써요. 여러 가지 편리하니까. 용량 걱정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벡터를 많이 쓴다.